촌놈이거든요. 산골 촌놈이다 보니까 진정성 하나만큼은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작품이고 욕심이 나다 보니까 색 하나하나 더 만지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개봉하는 그 날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싶은, 이 넓디 넓은 이 세상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감독이 되면 좋겠다. 내가 오늘 사모님을 만난 건 큰 행운이네요. 사모님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 여자가 왜 죽었을까? 대학교를 상명대 영화과를 갔거든요. 거기서 영화를 시작했으니까 17년째가 되는 그런 해거든요. 그래서 17년간의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지금이 과연 내가 그토록 원했던 영화 감독의 삶인가, 또 목표를 이룬 것인가라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제 자신에게. 제가 나이가 37인데 37년간 자식 노릇을 포기해야 되는, 영화 감독의 꿈을 위해서 장남 노릇을 잠시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폭탄 발언을 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한 눈물이 담긴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한 꿈 하나만 바라보고, 제가 장손이지만, 장남이지만 부모님에게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린 적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37살 먹은 젊은 청년으로서는 굉장한 괴로움이거든요.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긴장할 틈도 없이, 또 설렐 틈도 없이 지금 많이 달려오는 것 같아서, 처음에 시작이 저와 시나리오만 있었던 상황에서 전주영상위원회가 제작 지원을 해주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첫 출발이었으니까 좋은 배우분들이 많이 포진이 되다 보니 굉장히 규모가 있어졌죠. 그러니까 첫 시작은 좀 미약하였지만, 사실 개봉은 굉장히 창대하게 되는, 먹었다. 그 전의 삶은 영화를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었다 그러면, 지금의 삶은 영화를 만들어 놓은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도 느끼고, 또 삶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책임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더욱더 진정성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감독님의 열정을 봤습니다. 감독님의 열정과 시나리오만 보고 결정한 영화입니다. 저도 감독님의 열정으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열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부끄럽고요. 진정성을 보여드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을 영화와 함께 보낸 그 생활들이 진정성을 갖게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작품이고, 제가 많은 개런티는 보장하지 못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선배님들의 필모그래피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작품의 기획 의도를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정말 열정적으로 캐스팅을 하러 많이 다닌 것 같아서 세상 노력하는 감독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예, 사실은 저는 택시 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캐스팅이 되고 택시 생활을 했다는 회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놀랍다. 내가 운이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영화 감독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영화를 하는 이 삶이 누군가에게는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정말 너무 원해서 기자가 된 어떤 기자님의 기사 하나에 누군가는 죽고 죽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만들어낸, 열심히 노력해서 바리스타가 돼서 만들어낸 그 커피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독약이 될 수도 있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린 누군가에게
가해할 수 있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피해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옴니버스 형식의 구조의 그 영화를 좋아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바벨이라는 영화 있었고요. 또 몇 년 전인가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크래쉬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런 구조의 영화였었어요. 굉장한 모험이긴 해요. 10개의 이야기가 하나의 결말을 이룬다는. 사실 기존의 옴니버스 구조의 영화를 보면 최대 5개의 이야기가 전부인데 저는 다양한 더 많은 10개의 이야기로 구성을 해봤어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실험적이기도 한 시도인데 오히려 그 부분이 그 독특함이 관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삶을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의 도심 속의 이 삶은 서울의 삶이라고 보면 서울이라는 도심 속에 1,500개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500만 명이니까. 그러면 1,500만 개의 이야기를 10가지 이야기 축소시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도니로라는 역할, 택시기사의 그 대사 중에 내가 원래 그런 놈은 아닌데 진짜 나쁜 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는 거니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하는 씬이 있어요. 그 대사가 가장 애착이 가요. 그리고 정혜리 선배님의 대사 중에 우리 모두 다 죄인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존중받을 존재라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우린 존중받아야 될 존재잖아요 라고 하는 대사가 가장 애착이 가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죄를 짓잖아요. 모두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존재가 하찮지는 않거든요. 다들 존귀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협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그들조차도 존귀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저의 철학이 묻어있는 데살아서 그런지 가장 애착이 갑니다. 제일 처음에 아주 독특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10씬짜리 영화 그리고 10테이크짜리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원래 기획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태프들이 감독님 그렇게 하면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들을 제시해서 그러면 롱테이크는 포기 못하니 한두 씬은 롱테이크를 꼭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 의도대로 밀어붙인 컷이 조성화 선배 컷이 아닌가. 굉장히 오락영화로 기획된 작품이 아니에요. 오락영화라기보다는 뭔가 독특하고 또 의미 있고 정말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커트가 사실은 거짓말의 연속이거든요. 다큐멘터리인지 아니면 영화인지 모를 정도로 배우들의 그 숨소리 하나하나를 한 테이크로 담고 싶었던 게 사실 원 의도예요. 창작자가 자기 작품에 대한 만족을 한다는 건 굉장한 오만인 것 같아요. 그건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사실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최고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항상 넥스트라고 하셨거든요. 그 선배님의 말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창작자는 지금 이 순간 만족하는 작품이 아니라 바로 다음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1,000만을 넘기는 작품 프로젝트도 나왔고요. 그리고 1,000만을 바라보는 방해도 나왔고요. 하지만 저희들은 700만, 800만, 900만, 1,000만 그런 거대한 꿈을 꾸는 영화는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스코어에 있진 않아요. 사실은 스코어보다는 단 한 명의 관객이라도 제 작품의 을 보고 삶에 대해서 반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고 사실 제가 상업영화 감독으로서 스코어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는 없죠. 다음 작품 할 수 있을 정도의 스코어가 나오면
또 누군가가 저에게, 김은웅 감독에게 나 투자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스코어가 나오면 뭐 더할 나위 없는 금상첨화겠죠. 기획이 된 첫 출발이 찰리 채플린의 말이었어요. 제가 좀 전에도 찰리 채플린 이야기를 했지만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비극이지만 멀리 떨어져 놓고 보면 희극이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촬영 자체를 클로즈업 위주로 촬영을 했어요.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거죠. 오늘의 상황이 내일 한숨만 자고 나면 유치해지는 상황, 그래서 아주 웃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함을 블랙 코미디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최장암 말기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죽으려는 여자와 살기 위해서 탈옥한 현상수배범이 있어요. 옥상에서 만나는데 죽으려고 갔던 여자는 살게 되고 살려고 나왔던 현상수배범은 바닥에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는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예, 희극과 비극이 공존하는, 또 코미디와 스릴러가 공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도심 속의 삶이 그렇게 총천연색이 하나로 모아지는, 또 다양한 장르가 도심이라는 한 공간에 모아지는 그런 삶이 아닌가. 미용실 장면의 용서의 부분이 그것을 말하고 싶어요. 9가지의 비극의 이야기가 있더라도 하나의 용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도심 속의 삶이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래도 살만하지 않은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9개의 비극과 하나의 용서 이야기로 구성된 이야기인 거죠. 이 비정한 도시라고 하는 작품이 사실 제가 앞으로 찍을 영화 10편을 모아놓은 예고편격이에요. 각기 다른 10분씩 보여준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2시간짜리 영화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아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영화 감독의 삶이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좋은, 되도록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화 감독으로 남고 싶기도 하고, 이 넓디 넓은 이 세상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감독이 되면 좋겠다. 대 선배님들이 존재하고 계시니까, 임권택 감독님 뭐 100편을 넘게 찍으신 분들도 계신데, 감히 제가 첫 발을 내딛는 초보 감독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감이 우습지만, 그래도 지금 흔히 말하는 데뷔를 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나에게 온다라는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결국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면 내 꿈을 이루고 또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감히 이야기하건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그런데 그런 각오를 부탁드려요. 꿈을 위해서 무엇 노릇을 잠시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보는 것도 값어치 있지 않을까. 저희 영화는 재밌게 추리하면서 보실 수 있는 재미난 작품이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많이 봐주시고, 또 이 영화가 앞으로 제가 찍을 영화 10편을 미리 보여드리는 예고편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만들 영화 10편도 또한 기대 많이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제 영화 감독의 삶 동안 이 작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